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네, 아토피 있어서 고민 있으신 분 많으시죠?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나타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잘 낫지도 않아서 아토피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난 아토피로부터 완치가 될 거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치가 어렵다는 기묘한 질환 아토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혜연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카도 아토피로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은 이제 호전이 되었는데 요즘 아이가 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토피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아토피 같은 게 없었던 것 같다고 들어본 것도 있는 기억이 있는데 일단 아토피 왜 걸리는 거죠? 아토피 굉장히 괴롭죠.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은 어쨌든 최근에 많이 늘어났지만은 환자의 그 유전적인 소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 그다음에 피부 보호막의 이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는 건 환경 요인이 중요한데 이제 많이 농촌이 달라졌죠. 그렇죠. 네. 새집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농촌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섭취 증가, 실내의 공해에 의한 알러지 물질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인 어떤 주위 환경,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체 반응이다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따라온 병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원인이 시원하게 밝혀져야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탈모 같은 경우는 좀 유전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토피도 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실제로 부모 중에 한쪽이 아토피염이 있으면 자녀한테 일어날 확률이 50%고 높네요. 네. 부모 두 명이 다 아토피를 앓는다 하면은 75%에서 나타나니까 유전적인. 하지만 이건 유전 자체는 아닙니다. 아토피가 유전이 되는 거 아니고 아토피 피부염이 걸릴 확률이 소인이 이제 유전되는 거죠. 그렇게 싶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가족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생활 습관도 같을 수 있고 또 식이 습관도 뭐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토피 완치가 가능한가요? 아토피는 재발이 잦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토피 있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또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없어졌다고 해서 완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라오스에서 아토피도 지금 한 10년째 안 앓고 있어요. 심했던 사람들이다. 라오스 얘기하니까 웃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라오스 오시면은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혈압도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염 치료 효과 봤다는 분. 네, 라오스 가면은 뭐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죠. 1차적인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봐야죠.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좀 약한 스테로이드, 강한 스테로이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증상의 발현과 악화를 예방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이기 때문에 원인과 유발인자를 제거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스테로이드로 급한 불은 끄고 2차 약제 이제 면역 조절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작용도 좀 덜하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런 순서대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먹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일단 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인 거, 자연 그대로인 거, 조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가공식품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 청국장, 뭐 콩 발효식품, 곡물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주로 먹는 게 좋고 애들 경우에는 이제 심하게 음식물을 너무 제한하면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겨울이라 좀 건조하잖아요. 이 피부는 건조하면 일단 안 좋은 것 같은데
아토피도 이제 계절에 따라 좀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일반 사람도 가려워질 수 있고 그 피부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는데 일단 아토피 피부염은 계절에 따른 기복이 아주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가렵고 그렇다 보니까 자주 씻고 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얼마나 또 어떻게 씻는 게 좋을까요? 목욕법이 좀 궁금합니다. 가벼운 아토피 경우에는 샤워 같은 거 가볍게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돼 있죠. 하지만은 너무 강한 세제라든가 목욕 비누라든가 이런 걸 쓸 경우에는 그것이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욕은 한 주 2, 3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그다음 여름철 같이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씻어주고 가볍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워보다는 통 목욕이 오히려 요즘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통 목욕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목욕물도 자극을 주니까 안 좋고 37, 8도 정도 체온보다 약간 높은 물 이런 정도로 가볍게 해주는 게 좋죠. 보통 이제 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주 2, 3회가 좋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쌀쌀한 겨울입니다. 건조해지기 쉬운 만큼 아토피 환자분들 고생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토피로 괴로워하면서 이 손에는 뭐 햄버거나 치킨 들고 인스턴트 식품 들면서 또 보습제로 막 온몸 도포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주 2, 3회 정도 목욕이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주 씻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건강관리센터 소장 황희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